혹시 요즘 거울을 보며 같지 않다고 느끼셨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찌뿌둥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가끔은 방금 들었던 이야기도 가물가물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라고 애써 위안하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픈 기분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죠. 혹시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활기차게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모든 변화가 마냥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우리 몸과 마음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고 스스로를 아끼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노년기는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있는 행복과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저 순리대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습관들만 들여도 놀랍도록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은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쉬운 것들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60대 이후에도 젊은 시절 못지않게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7가지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삶의 활력까지 되찾아줄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매일매일을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이 놀라운 습관들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여러분의 노년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고 활기차게 변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실 겁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수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덜 느끼거나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로워서 물 마시는 것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수분을 더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몸의 수분량은 젊었을 때는 70%에 육박하지만 노년기에는 5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신진대사가 둔해지며 심지어는 변비나 피부 건조증 같은 불편함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인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무작정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종일 조금씩 각간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식사 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몇 시간 전에도 한 잔씩 마시는 것을 습관화해 보세요. 찬물이 잘 안 넘어간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구수한 차를 연하게 끓여 마시거나 숙량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나 카페인이 많은 커피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해 몸속 수분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것이 중요하며 늘 마시는 물통이나 컵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에 충분한 수분이 채워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는 촉촉해지며 소화 기능도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가벼운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운동은 젊은 사람들 몫이라고 생각하거나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될까봐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움직임이야말로 우리 몸의 활력을 유지하고 근육 손실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기던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대신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움직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걷기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 없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죠. 처음부터 너무 멀리 걷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집 앞 공원 한 바퀴나 동네 한 바퀴를 가볍게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 주에는 15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햇살 좋은 날에는 바깥에서 걷는 것이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을 주어 뼈 건강에도 좋고 재현이 최고입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쭉 펴거나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TV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시니어 맞춤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처럼 꾸준히 몸을 움직여주면 근육량이 유지되어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온몸에 활력이 돌며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움직이면 젊어진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바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는 말처럼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대충 때우거나 드시고 싶은 것만 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력이 없고 쉽게 피로해지며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기 쉽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해서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 늘 올라오는 한국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꼭 챙겨 드세요. 두부, 콩, 생선, 살코기, 계란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도 좋으니 자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도 직결되니 매일 조금씩이라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나 음료수, 그리고 짠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 섭취가 많으면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고 몸이 쉽게 붓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그리고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질 좋은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잠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밤새 뒤척이며 선잠을 자는 것보다 짧게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는 것이 훨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강화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상한 의남, 심지어 우울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먼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는 것보다는 평일과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것은 뇌를 자극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최소 1시간 전부터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해보세요. 가벼운 스트레칭도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가이 밤늦게 과식을 하거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낮잠은 20도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좋고 너무 늦은 오후에는 피하는 것이 밤잠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깊은 잠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내일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습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훨씬 가벼워지고 밝아질 겁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바로 마음 챙김과 두뇌 활동입니다. 우리 몸이 늙는 것처럼 우리 뇌도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뇌를 사용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을 하면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인지 능력 정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치매 예방을 넘어 오로 삶의 만족감과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무언가를 배우려는 자세야말로 젊은 뇌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오직 차의 향과 맛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억지로 생각을 비우려 하기보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훨씬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으로는 독서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장르의 책이든 평소 궁금했던 분야의 책이든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도의가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어 강좌를 듣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퍼즐 게임을 즐기는 것도 모두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친구들과 카드 게임이나 화투를 치는 것도 소셜 활동과 함께 뇌 활동을 자극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 외에 중요한 것은 강박적으로 공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뇌가 활성화될수록 여러분의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겁니다. 내가 여섯 번째 습관은 사회적 교류입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친구들과 만날 기회도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유대감은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의 주범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익히 먼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꼭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점심 식사를 같이 하거나 동네 산책을 함께 하거나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즘에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와젯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둑이나 장기, 서예, 노래교실 등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큰 보람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고립되지 않고 보람오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습관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이상이 생겨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질병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추비난 적절한 치료를 통해 병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듯이 우리 몸도 꾸준히 점검받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시고 정강,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증상이라도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이 잦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변하거나 잠이 오지 않는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이나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나이에 맞는 예방접종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에도 젊은 시절 못지않게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7가지 소중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마시고 매일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3가지 습관은 우리 몸의 기본을 튼튼하게 다져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마음과 두뇌의 건강을 위해 질 좋은 잠을 자고 꾸준히 뇌를 사용하며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법도 알아봤습니다. 또한 외로움을 물리치고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한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도 강조했죠. 마지막으로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내 몸을 돌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관리의 지혜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모든 습관들은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잠언은 오히려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변화들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내려 하기보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려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기 넘치게 변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물처럼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이며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 중에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할 겁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최고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